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다시 달려갑시다. 자, 방학 동안 아이들하고 많이 싸웠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 좋은 사이도 같이 오래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쵸?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애들은 이쁘다가도. 근데 뭐 학원 많이 보내고 이제 고학년은 그러면 괜찮은데 엄마도 지치니까 날도 너무 더웠죠. 그래서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형과 밑에 동생이 있었다면 누가 큰애 눈치도 막 보이잖아요. 이제 입시 얼마 안 남으면 애들 눈치 보여요. 마음 혹시 상할까 싶어갖고 딱히 이쁘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짠하고 막 안쓰럽고 아주 만감이 교차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애는 그냥 좀만 참아 막 이러는데 또 어떨 때 걔 보면 좀 안쓰럽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던 여름이었을 것 같아요. 항상 영재고를 준비하거나 중3 엄마들 다 힘든 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중1 아들보다 초사 딸이랑 더 싸웠어요. 왜 그럴까요? 딸하고는 좀 덜 싸우지 않나요? 저는 딸이 없어서 제 나이 되면은 친구들이든 뭐 주변에 뭐 선배들이든 후배들 이렇게 만나면 야, 진짜 딸이 있어야겠다 생각 정말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늦었죠. 딸하고 잘 지내시면 제가 볼 때 나이 들어서는 아들은 이제 뭐 그런 것 같아. 보면 좋죠. 자식이 원래 다 보면 좋지만 자기 역할하고 사는 거 보면 건강하고 그러면 좋죠. 딸은 자꾸 전화해요. 그리고 엄마랑 자꾸 어디 야구장도 가고 여행도 가고 챙기는 게 달라. 디테일에 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으신 엄마들은 더 노력하셔서 딸을 하나 갖는 것도 전 좋을 것 같다. 잘 들리시죠? 들리시는 거죠? 네. 항상 이제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당황스럽죠. 오늘은 여러분이 하도 많은 질문이 와서 타입 정리를 한번 해고 가야겠다. 초창기 때 제가 성향을 찍어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급하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저는 다른 채널에 가서 이걸 다 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에게 고정 코너를 하나 주면 내가 굳이 뭐 유튜브를 하냐. 그냥 거기서 엄마들한테 한 코너만 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이라도 꾸준하게 제가 또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좀 매니아층이 딱 정해졌고 제가 알거든요. 학원할 때도 제가 한정된 학생들한테 너무 집중한 수업을 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 거고 대신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네.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합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제가 직접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단점도 잘 알아요. 남들이 볼 때는 사회성 없고 이러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기둥이 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코너에서 다 쏟아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했고 그래서 아 유튜브 해야겠다. 내가 하지 뭐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방송에 성향을 찍을 때 좀 많이 어수선하고 막 학부모 학원을 막 빌려가지고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헷갈리시는 분 많고 어제 그제 이제 현장에서 만나 뵙고 하니까 질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어제 오신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는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돼서 뭐 사춘기라는 가면을 쓰고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갈등의 끝은 항상 폭발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쌓고 쌓아서 폭발을 하면 엄마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되돌아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이들도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를 예방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질문 엄청나게 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 때 웩스 뭐 이런 검사를 많이 받으셔갖고 그걸 너무 신뢰하신 거야. 난 이거는 내가 이거에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거를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폐해가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C타입. C타입은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보시고 오늘은 C타입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어머니들은 아직까지 아이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예방할 수 있으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아이였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손을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A타입도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꾸역꾸역 그냥 그래도 가지만 자꾸 멍 때리기 시작하는 애가 B타입입니다. 그리고 잠만 자고 그런 아이들이 증세를 보일 때 엄마들은 바짝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 증세가 나타나지 않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시고 질문하면 웬만한 건 다 답해 주잖아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발 딸한테 우린 한 팀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말을 귀담아 듣더라고요. 아들도 우리 한 팀이야 그러면은 귀담아 들어요. C타입. 자, C타입은 제가 일단 약점부터 말할게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대로 캡처해서 안 그래도 제 강연 가지고 지방에서 막 비슷하게 하나 봐요. 아직은 유명하지도 않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이용해서 엄마들을 이렇게 혹하게 하신 다음에 신뢰하는 받으신 다음에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연가고 준비하시는 엄마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은 제 채널 보시고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C타입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성실하지 않아요. 뭐냐면 항상 기복을 탑니다. 리드미컬한 삶을 살죠. 어느 날은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기는 수학이라는 거에 완전히 꽂혔다. 내가 이제 수학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다가 빨리 사그라들고 이제 물리학자가 되는 게 좋겠다. 뭐 또 재밌으면 거기 또 꽂힙니다. 그래서 수학도 물리도 어떤 파트는 되게 잘하고 어떤 파트는 안 한 것 같아요. 얘가 장기적인 기억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쪽지 시험도 잘 보고 그때는 잘한 것 같은데 엄마 눈에는 제 머리가 좀 비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의심이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아이인데 안 하려고 합니다. 복습 진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쓰죠. 이 성실하지 않고 기복이 있어서 군데군데 구멍 나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복습을 시킬까. 그래서 제가 질서 있는 교육을 모임을 만든 이유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엄마가 지키냐는 거예요. C타입에는 C타입 엄마나 C타입 아빠가 있습니다. 그 성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닌데. 나는 A인데 애가 C야. 그럴 리가 없죠. 주워 오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엄마는 C였는데 A로 극복을 하실 수 있어요. 극복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숙하다. 이렇게 자기가 단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단점을 내가 성실하게 내가 플랜을 짜고 내가 어떻게든 나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게 우리 인생을 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 사람 살짝 다혈질이신데 저렇게 참으시네. 성숙한 어른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C가 잘 다듬어지면 엄청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C가 원석이다 제가 얘기하고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되는 아이인데 우리가 이 아이를 원석 자체로 너무 자랑을 하거나 원석 자체가 다듬어지지도 않았는데 보석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 얘는 자기를 다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쭉 가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얘는 내면의 세계가 많지 않아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창의적이고 반짝반짝 임기응변 이런 것도 강하고 응용력 엄청 좋습니다. 원리를 다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니까 잘하네? 아니거든요. 원리를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리를 확실히 거기다가 확인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아요. 자기가 레벨이 8에서 9로 올라간 걸. 그거를 본인이 느끼는 성취감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C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 자기가 엘리트의식이 팍 박힙니다. 그래서 약간 잘난 척하고 교만할 수 있어도 자기가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 알아서 가요. 근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외글 이런 거 검사해가지고 IQ 당연히 높게 나와요. C 공간지각력도 있고 막 그냥 순간적인 이런 게 있어요. 순간 판단력이 있단 말이에요. 집중하면은 놀라움을 발휘합니다. 집중할 때만. 그 집중이 짧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테스트나 검사 받을 때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는 지식이 합쳐져야 되잖아요. 지능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능만 믿고 사세요? 수학이 지능으로 되나요? 제가 다 찍어놨죠. 초등 저학년 때는 지능으로 가죠. 선행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뭐 때문에 망가져요? 힘들어하고. 지능으로만 수학을 가면 어느 선에서 멈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식이 바탕이 돼야죠. 그러니까 지식 없이 지능으로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돼서도 내 지능만 믿고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신 문제도 다 틀려오면 하나도 노력하지 않은 거.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되돌아봐. 나는 애를 탓하지 않는다니까. 해방됐다고 좋아하는 엄마들 대놓고 아침부터 막 야단친다. 그지? 하지 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검사하지 마세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우는 게 맞지. 그 검사가 맞아요? 다?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보증서 받아요? 서울대에서 인증해줘요? 가산점 10점?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게 망친 케이스가 C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고 상위 몇 %인 거 알겠고 막 이러면서 엄마가 또 다 자랑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능으로 가요. 근데 속도는 빨라지죠. 얘가 뭐가 없어요? 성실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지식 습득은 느려요. 안 하려고 하거든요. 닥쳐서 하고. 그 대충 넘어갔으면은 내가 잘 모르는데 하고 돌아가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꾸 빵꾸 나요. 그 어느 순간 자기가 그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걸 알아. 꿈은 이만큼 높아졌는데 현실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놓습니다. 우울해해요.
우울해. 그 C타입이 사춘기 들어서면 반항도 엄청 심해지거나 그리고 막 놉니다. 막 게임만 해요. 공부 안 해요. 어떻게든 게임만 해요. 그나마 그건 엄마를 사랑하는 거야. 게임만 하는 거 뭔 줄 알아? C타입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C타입이에요. C타입. 왜?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시험 공부도 된 벼락치기 뭐 이거 관심 나 이 과목이 너무 싫어. 싫어서 안 하는 척. 어려워서 그러면서 난 물리는 아닌 것 같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렵지 그냥. 아닌 게 어딨어. 어려운 거지. 이런 식으로 막 말은 얼마나 잘해. 말도 잘해. 막 듣고 있으면 막 맞는 것 같아. 궤변이지만. 비판적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아.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나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도덕적이지 않아서 안 갈래. 뭐 이런 말도 안 돼. 지가 도덕적인 거 무슨 상관이야. 자기는 도덕적이야.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익어지고 눈만 높아지고 그리고 잉비잉변이 있죠. 얘가 또 센스가 있어. 그게 장점이거든. 센스가 있어서 분위기 파악을 잘해.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아주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걸 가지면서 딜을 하지. 엄마랑 학원 선생이랑 뭐 기타 등등 딜을 해. 자기 목표는 그래서 너만 손해인데 그게 없다니까. 그게 없어. 그게 없어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 허영심을 실력과 성실과 그다음 뭐예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지 않고 과한 기대와 칭찬이 씨를 망친다. 복습하는 거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습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예습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 본 수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수업을 듣자고 하는 순간 아이는 정말 내가 바본 줄 아냐 나는 그러면은 과학고 못 가겠네 삐딱하게 막 이러면서 엄마가 책임질 거냐 막 이게 다 남 탓을 해요. 얘는 자기 반성 없다니까. 남 탓을 해. 다 엄마 탓 뭐 이런 거 많아. 나는 이런 아이가 있을 때 엄마가 C인데 엄마가 성숙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한 거야. 내가 학부모 교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실제로 얼굴 보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댓글 막 쓰지만 내가 얼굴 딱 보는 순간 나는 알아봐. 이게 문제지. 근데 그런 엄마들은 또 자기 탓을 안 해. 그럼 내 눈에서 좋은 레이저가 나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쳐다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 애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한테 좋지 않은 눈빛이 나가. 모르겠어요. 그냥 낳아놓으면 알아서 크는 하는 옛날 방식으로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낳아야지. 낳았으면 마음의 준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내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이러고 낳아야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더군다나 그렇게 자기가 성과를 못 내더라도 학원을 선택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책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셔야 돼요. 미안하지만. 아이가 해보겠다고 하는 책을 해야 되고 다녀보겠다는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정보를 잘 조합해서 내가 이제 학원 가기 전에 정보를 잘 조합해서 아이한테 여기는 이렇게 멋진 학원이에요. 엄마가 좀 보내고 싶은 학원이 있으면 약간 브리핑을 잘 하세요. 좋아 보이게. 이 학원에 가고 싶어지게 잘 브리핑을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의 관건이다. 근데 얘는 친구들하고 다 다니면서 그 정도 학원은 다녀야 내가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한테서도 뭐 좀 가오가 쓰지 이런 게 있다니까 이 녀석은. 얘는 브랜드 학원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리 내실 있어도 애들이 뭐 그런 학원이 있어? 난 무슨 반이야?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애야. 그래서 영재고 데뷔반까지는 있다가 영재고는 못 들어가는 애 중에 많아 얘가. 그래서 장기 암기력도 부족하니까 단기 암기력 끝나고 나면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369 법칙이 얘한테 해당이 되겠지. 뭐 아니면 333, 3시간 후에 보고, 뭐 3일 후에 보고, 3주 후에 보고 이런 게 얘한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퀴즈를 한다. 3주 후에 사회 국사 너가 공부했던 거 싹 해갖고 물리화학 용어 퀴즈 가족 퀴즈 하자 그러면서 아빠한테도 한 5 조금 이렇게 주고 해갖고 물론 얘가 1등을 해야지. 압도적 1등 상품도 걸.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리니까. 컸으니까 방법을 참 찾아보시고 대화도 해보셔야 되는데 자신감이 생긴 다음에 괜찮다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고요? 아니 자신감 생기면 내가 아까 나 괜찮은 애야. 나 이거 놓치고 싶지 않아. 왜냐면 놓치면 폼이 망가지니까 요거는 해야지. 나 잘하는 애인데 요거 유지하고 싶다. 괜찮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생기면 그 다음에 가요. 얘는 제가 그래서 초등 저학년 엄마들한테는 시다 싶으면 깃발을 만들어라. 수학은 잘하는데 영어가 안 돼요. 막 그러면 이제 영어를 막 다녀. 수학을 조금 등하냐고. 요러다 망하는 거야. 그런 엄마 많아. 수학 이 정도 선행했으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 욕심 나갖고 뭐 다른 엄마들 뭐 독서 대회 뭐 이렇게 해서 상 준대네. 우리도 독서 한 40권씩 해야지.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잘하는 거 있으면 C타입은 있잖아요. 무조건 그거는 그냥 끝까지 가게끔 둬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70%, 60%, 60%, 70%, 80% 이렇게 채워져야지. 그래야 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왜냐면 모든 걸 다 잘하는 애가 자기 애라고 생각하는 그 착부터 여러분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좋겠어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애를 자기한테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그건 아니야. 그래서 깃발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핑계를 댈 때만큼은 지나치게 많은 아주 복잡한 이유를 대고 어디 신문에서 봤던 괜찮은 용어, 책에서 읽었던 근사한 이론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서 듣고 있으면, 무식한 사람이 듣고 있으면 맞는 말 같아서 약간 그렇죠. 자기 아이는 엄마가 잘 알잖아. 이게 헛소리인지 아닌지. 그래서 중간에 딱 끊을 건 끊고 토론하세요. 말 같지 않은 얘기지만 진실하게 화내지 말고 토론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핑계들을 엄마 앞에서는 함부로 대지 못하게 처음에 잡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못 잡았어요? 이제 중2야? 그럼 다 듣고 있어야 돼요. 다 듣고 요약하고 해서 문제점 정리해서 애한테 요건 요런데 요렇게 대안은, 문제점만 제시하면 얘 화내. 대안을 제시해야 돼. 네가 얘기한 걸 엄마가 이렇게 쭉 정리해봤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대안은 이럴 것 같아. 도저히 걔가 만족하지 그러면 대안은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게 좋겠어.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인내심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얘가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얘는 몸이 굉장히 뭐라고요? 동적인 아이예요. 가만히 앉아서 2시간 3시간 공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애를 엄마가 가스라이팅 하죠. 우리 애는 엄마 친구도 하고 만나서 1시간은 거뜬히 하지. 아마 집중하면 쟤는 건들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장점을 막 얘기하면 엄마를 엄청 사랑하거든, 얘는. 아세요? 얘가? 얘 온 세상은 엄마야. 모든 유형의 엄마가 소중하지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씨는 세상을 보는 통로가 엄마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을 다 가진 애야. 그런 엄마가 나를 싫어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수없이 물어봤을 거야. 엄마 나 사랑해? 그런 질문 할걸, 얘? 엄마 나 잘 될 거라고 믿어? 이런 거.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때 깨달으셨어요. 제가 버겁게 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다 해낸다, 칭찬받고 싶어서 참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얘를 위해서? 알고 있었지. 있는데 외면해요, 여러분. 내가 알아. 여러분은 굉장히 착하지 않아. 내가 만난 엄마들 중에 착한 엄마면 나를 안 만나잖아. 언제 만나? 영재고 합격하고, 아니면 자소서 쓸 때, 아니면 이제 전학 가야 되거나 급한 일 있어서 아빠가 유학 미국으로 가는데 따라가도 될까요? 뭐 이런 거지. 우리의 문제 있어요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런 이 타입은 다 문제 있냐? 아니다니까. 없어요. 엄마가 성숙하면 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이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얘기를 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인내심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심이 있어야 아이가 인내심이 생겨요.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게 하지 말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우리 애는 앉으나 서나 집중 잘해. 우리 애는 걸어가면서도 집중해. 그게 맞거든, 얘가. 근데 왜 자꾸 폼을 원해요? 공만 잘 치면 되지. 그렇잖아. 폼만 잡다가 결국은 필드도 못 나간 사람 많아. 공을 잘 치면, 원리만 잘 알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어떤 루트를 밟는다든지 어떤 그런 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잘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어려워할 때마다 도와주면 돼. 사실 자기주도 잘 된 애가 사실은 C예요. 단 얘가 친구를 좋아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뿐이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인강을 보는데 가만히 앉아서 얘는 못 봐. 근데 어머니는 우리 애는 인강이 안 맞아요. 앉아있지 않아. 앉아있지 않아, 얘는. 그럼 인강 어떻게 하면 돼? 텔레비에 연결해.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도 보고, 체조하면서 보고, 괜찮아. 얘는 뭐가 강하니까. 얘는요, 이렇게 뭔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뭐 그걸 영재성이라고 하지만 얘는 그거 없어요. 그게 있는 영재성이 있고 얘는 없어. 얘는 들어. 근데 교회 가서 남편 안 듣잖아. 그치? 안 듣는 것 같잖아. 이렇게 있고 막. 근데 다 들었잖아. 목사님 저 얘기하실 때 좀 짜증나더라. 뭐 이런 거 알잖아.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캐치해, 얘는. 뭐 실수한 거, 뭔가 이론상 안 맞는 거, 이런 거 착착착착 기가 막히다고. 그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지루하면 안 들어. 뭔가 반짝인 얘기할 때 딱 쳐다봐. 저거 좋은 방법 같아. 저거 저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약간 시건방지지. 시건방지인데. 그러니까 얘는 걸어다니며 공부. 저는 수업할 때도 얘가 꼭 책상에 앉아있지 않아도 뭐라 안 했어요. 그런 선생님이 없을 거야. 근데 성향을 알면 얘가 어떻게 앉아있어? 그리고 어떻게 맨날 앞에만 봐. 그러니까 우리가 물소 이런 데는 얘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물소 가면 똑똑한 애인데 물소 가서 막 애가 막 성격 더러워지지. 그럼 나와야 돼. 얘는. 물론 엉덩이 힘이라고, 엉덩이 힘 생겨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얘기야. 근데 자기가 앉아서 너무 재밌게 풀 수 있고 빨리 다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다 늘지. 왜 안 늘어? 애들은 변해,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이가 그대로 31살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여러분 그랬으면 정말 그건 피터팬 증후군이야. 여러분 하나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야.
필요하면 앉고요. 앉아서 오락할 때 오래 앉아있잖아. 지가 좋아하면 오래 앉아. 이제 자기가 주도도 하게 되면 앉아요. 남이 주도해서 얘기를 하니까 안 앉는 거야. 맞잖아. 지가 좀 알아서 풀 때는 앉아있잖아. 학교 시험도 다 보고 그 긴 모의고사도 보잖아. 근데 인강을 왜 안 보냐고. 앉아서 남이 주도하는 걸 가만히 앉아서 못 본다고요. 화면 크게 해주고 그럼 뭐 PC랑 동시에 열어 저쪽하고 크게 왔다 갔다 아이스크림 냉장고도 열면서도 이렇게 보다가 듣다가 보다가 듣다가 보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맨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의 생명을 키워내서 걔가 여러분도 못 간 그 어마무시한 영재고와 그 다음에 영가고 막 이게 좋은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을 가길 바라면서 여러분 갔어? 구나. 그 정도까지 해야지 어떻게. 요즘은 그런 거야. 요즘은 우리 때하고 자꾸 나 때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뭐 그냥 일찍 철들어서 막 서글퍼서 공부했는데 그것 따지면 여러분은 나처럼 철들었어?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꼰대 된다. 꼰대 되는 건 순식간이고 그냥 걔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 아이가 사는 시대의 문화와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야. 어른은 아무나 되냐? 꼰대만 있지. 얘는 즐거운 걸 추구해. 그러니까 지루한 거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 유머 있고 이래야 돼. 아무리 얘가 실력이 좋아도 있잖아. 알지? 너무 지루한 그 사람한테 가서는 자기는 물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애야. 그 다음에 얘는 반항심이 원래 있어요. 일단 반항하고 봐. 일단은 의심스럽게 쳐다보잖아. 일단 엄마를 제외한 모든 것에 그래요. 엄마하고 사이가 나빠봐. 당연하지. 그러니까 엄마를 이제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지옥을 맛보게 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이게 소파에 앉건 어디에 앉건 하면 괜히 이렇게 스킨십 좋아해. 발이라도 이렇게 얹고 TV 같이 보려고 그러고 괜히 엄마 더워 죽겠는데 그러잖아. 응? 그거 자꾸 거부하지. 거절감이 엄청 쌓여. 얘 속은 엄청 소심해요, 여러분. 겉으로는 대담하지. 외강 내유 하시는 분이에요. 외강 내유. 세상을 살려면 외유 내강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외강 내유해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너무 아프니까 엄마한테 실망시킨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막 나가요. 얼마나 불쌍하니. 못된 엄마 만나서 심하게 사춘기 겪으면. 그럼 평생 가 아픔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도 조금 그 다음에 공부 잘해갖고 좀 좋은 대학 가니까 엄마가 좀 관심 가져. 그렇지. 역시 엄마는 내가 뭘 잘해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아픔을 평생 안고 가. 여러분이 만든 내면 아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시소에서 가르치는 애 중에 C타입이 있거든. 모든 봉사자가 처음에 가서 쟤랑 어떻게 너무 심한데 막 이런 말도 너무 막 버릇없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보이더라고. C타입이 사랑받지 못한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는 정말 선생님 일찍 만났으면 과학고도 갔겠다. 막 제일 잘해. 여전히 까불어요. 가끔 농담할 때 좀 심하게 하는데 이제는 가르치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건방지다고 본다. 그 말은 너무 심한 말에 해당돼. 점점 다듬어 가거든요. 근데 기본이 뭐예요?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중요한 거. 그걸 받은 아이들은 사춘기 안 와요. 올 수가 없어. 씨가 어떻게? 지금 머리 나쁘 두 가지도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머리 좋은 애가 있고 머리 나쁜 애가 있어. 지금 얘기한 건 다 머리 좋은 기준이야,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모든 아이를 아우를 수 있으면 내가 오은영 선생이 됐겠지. 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못 돼. 내가 몇 번 얘기해.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아이들마다 다 틀린 성향을 어떻게 할까 공부한 거야.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런 애한테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만점이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 시험 대비할 때도 이 녀석은 틀렸던 문제 다 풀라고 하면 안 풀어요. 애들 야 너네 여태까지 했던 거 오답 정리 다시 한번 한다 하고 노트 나눠주고. 옛날에 제가 학원 할 때는 오답 노트 시상식이 있었어요. 학원 지정한 노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선생님이 사인해야 돼. 왜냐면 오답도 아닌 거 다 써갖고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사인한 것들 다 해가지고 1등은 상을 줬어. 그러면 다 1등은 누가 했겠어? 애비 했지. C는 1등이 나올 수가 없는 애야.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다 써와 그래도 안 써요. 얘네들은. 그 상 안 받고 말지야. 간단해. 얘는 결론이 그냥 딱 나와. 그거 그냥 엄마 보고 달라 그러지 뭐. 안 받아. 이래버려 그냥. 대단한 애들이라니까. 이 창발적 사고에 타고난 애들이야. 창의력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여러분 기하 잘해. 어디 좋은 애는 기하 잘해. 조합 눈으로 풀지. 사고력 문제를 잘해. 어렸을 때. 알고리즘 몰라도 잔머리 굴려서. 그러니까 IQ 테스트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이제 받쳐야 되는데 그걸 못 받친 자기 자신을 한탄하시라고. 애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마 40일 새벽기도 가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울어. 우리 아이 돌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난 그게 저 빠르지 않을까? 그런 녀석이에요.
그런 녀석이다. 그럼 시험 어떻게 복습시켰냐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를 살짝 불러. 그래갖고 너 여태까지 네가 틀렸던 거면 애들도 틀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틀렸던 문제 중에 선생님이 이번에 시험에 낼 만한 문제를 네가 좀 뽑아와. 응? 숫자도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오면 선생님이 뭐 10,000원 줄게 막 이런 거 했어. 문제당 1,000원 줄게 막 이런 거 했어. 그럼 막 자기가 틀렸던 거 다 풀어봐. 풀어보고 막 애들이 이렇게 하면 틀릴까? 아니야, 이거 안 틀리게 해야지. 막 엄청 노력해서 갖고 온다고. 그럼 얘는 시험 공부 끝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은 걸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학원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음이야. 엄마가 없는 애가 세상에 제일 불쌍하다고. 나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애들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은 엄마가 엄마잖아. 여러분 애들은 불쌍하지 말아야 돼, 기본적으로. 응? 내가 이런 얘기를 아빠들 붙잡고 얘기하면 여러분 소방 맞을 사람이 몇 명 있어 지금. 응? 좀 그렇지 않지? 그리고 이 아이가 정의감이 원래 갖고 있어요. 정의로워. 참 웃기지. 자기 내면도 없고 자기 반성도 별로 없는 애가 정의감은 있어.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명예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애야. 그 첫 번째를 엄마에서 인정받아야 밖에 나가서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애가 돼요. 여러분 남의 시선 의식해갖고 훅 그거 화가 나, 저 사람이 나 무시한 거야? 이거 분노하는 거의 다 씨야. 누가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지. 이 사람 생각이 엄청 빨라. 얘 엄청 생각이 빠른 애야. 그래서 필기를 안 하는 거야. 못해. 필기를 하려고 딱 했는데 그 다음 거가 생각이 나. 그 다음 줄을 풀다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답이 나오네. 그 답을 쓰는 거야. 과정이 없어. 점 찍으라 그러잖아. 내가 이거는 영상에 있어. 노트법을 좀 보세요. 성향별 오답 노트법을 보시면 C 노트법이 있어. 찍어놨어. 그거 참고. 왜냐면 오늘 다 하면 나 지금 아프거든. 항생제하고 내가 진통제 먹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분노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너무 많이 내면 소심한 아이는 상처가 오래가. 그다음에 얘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장기 기억력 없다겠지. 그래갖고 그 상처의 기억을 왜곡해. 자꾸 왜 넣었다 꺼냈다 해서 오염돼. 원래 장기 기억은 다 오염되지만 얘는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해해서 자기 마음속에 담아. 그래갖고 나중에는 대화가 할 수가 없는 애가 돼. 엄마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얘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특히 A타입 엄마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모르게 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C타입 아이를 가지고 있고 아이가 약간 분노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조금 오버했으면 그때그때 사과해서 그 상처가 오래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건 냅두지 마. 안에 쌓아놓게. 사과할 건 사과해야 돼, 얘. A타입도 사과해야 돼. B도 해야 돼. 모든 아이는 있잖아. 엄마가 잘못한 거를 부모 자식과 사이니까 하고 넘어가는 거 엄마는 이해되지? 지금 그 나이니까. 여러분이 얘 나이 때 그게 이해가 됐어요? 선생과 제자니까 하고 선생님이 출석부도 때린 거 이해가 됐어? 에이, 스승 제자 간에 오늘 선생님 뭐 부부싸움 하셨나 보네. 이해했어? 못해요. 그런 걸 이해받으려면 한 30살, 적어도 한 27살까지는 키워놓고 얘기해야지.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은 졸업하고 얘기해. 아무리 뭐 무슨 엄청나게 처리된 위인이 아닌 이상 18도 안 된 애들이 뭘 얼만큼 이해하길 바라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프지만 좋은 척하고 사는 B도 있어. 걔도 속이 많이 썩어 있어. 여러분 감정을 표출하고 감정을 막 이렇게 노출할 때 팩트가 있어서 그 팩트만 딱 찝지 않을 거면 그거에다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우울함, 신세 한탄까지 다 얹어가지고 하다못해 주식 부동산 집값 떨어진 것까지 다 기분 나쁜 거 다 얹어가지고 애한테 다 풀고 이러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진짜 폭력이야. 그래놓고 애는 뭐 그런 건 빨리 잊고 그거 그냥 엄마랑 한 거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툴툴 털고 살기를 그렇게 바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툴툴 털어져? 그렇게 하지 마. 좀. 그래놓고 영재고를 어떻게 가라고 그 걔가 엄청 나 진짜 영재고 간 애들 중에 막 눈이 막 핑핑 돌아가고 진짜 튀기 생긴 애들도 있고 막 여러 들 봐. 진짜 근데 참 나와. 그 얘가 장점이 없냐고. 얘가 자포자기하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찍 맞이하면 사춘기고, 얘가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겠다. 분명히 C인데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상처받은 거야. 그리고 이런 애한테 너 숙제하다만 안 하고 너 진짜 무서운 선생한테 한번 넣어서 맛 좀 봐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왜 망가지는 거야. 돈 주고 애 망가뜨리는 아주 지름길. 왜 돈 주고 애를 막 구박하라고 갖다가 바치냐고. 전체 플랜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전부 학원에서 애를 키웠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뭐 부의 상징 같아? 학원 많이 보내는 게? 착각도 유분수야 진짜. 진짜 부의 상징은 뭔지 알아? 교양 있는 부모를 만나서 그리고 돈이 많은 거지. 교양 없는 부모의 돈만 많은 건 무슨 부의 상징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몰라? 부모가 플랜을 짤 줄 알고 내 아이를 내가 기억하고 내 아이의 장단점을 내가 알고 이러니까 이 학원이 나을까? 한번 두 군데 설명회 다녀보고 선생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담당 선생님 해갖고 얼굴 보고 말투 보고 우리 애가 좋아할 스타일인지 아닌지 간택
이 선생님이 너무 유명하대. 이 선생님 아니면 안 된대. 마감되게 생겼네. 노예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다녀. 그렇게 좋으면 엄마 가서 앉아서 수업해. 애 성향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진짜 성공한 엄마는 아이하고 선생님이 안 맞으면 맞는 선생 찾아서 팀 짜잖아. 그 정도 돈 있어? 여러분은 내 아이 성향을 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는 공부법이 나와. 얘가 왜 인강이 안 돼? 재밌는 인강은 되지. 의미 있고 재미있고 자기한테 의미 있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니까. 똑똑한 애다. 자존감이 무너진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치만 보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러지 않고는 자기가 사랑받긴 글른 것 같고 최선을 다하다가 나도 너무 힘들다 지쳐서 못하겠다 하고 포기되면 그 우울증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냐고. 얘 소심하다니까요. 소심함이 극대화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아시겠죠? 조심하라고. 그럼 얘는 문제 아니야? 아니라니까. 기하 잘한다 얘기했지. 영재고 간 아이 중에 C타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C타입 비유 맞추기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 플랜을 같이 짜세요. 엄마가 1차로 배워서 가셔서 짰어. 아이랑 같이 짜야 돼. 이게 더 맞을까? 하루에 몇 문제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하고 상의하셔야 돼. 타임어택, 야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시간 잴게. 야 이걸 10분 안에 못 푸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아이가 한 문제 몇 분에 푸는지 엄마가 한번 재봤어? 재봐야지. 이런 문제는 한 문제 옆에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15초에 푸네? 저런 문제는 70초나 걸리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은 엄마가 생각해. 15초 걸리는 문제 10개, 70초 걸리는 문제 10개니까 보통 얘가 얼마 정도? 100초. 얼마? 700초. 얼마? 800초. 그렇잖아. 그 다음에 얼마? 60초, 600초 넘어가니까. 알겠지? 그럼 이거 한 15분에 풀면 되겠다. 그럼 15분이라고 하고 시작하면 얘가 성취감을 느끼겠네? 이래야지. 아무리 물리적으로 봐도 15분은 걸리는 거를 10분 안에 풀어? 간수야? 간수? 요즘 국가대표 코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안 따라. 당신 꼰대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15분 주면 성취감 있게 하겠네? 이런 생각을 딱 해. 이거 15분 안에 풀 수 있을까 우리 애기? 훌륭할까? 한번 재볼게. 근데 13분 30초네? 와 대박. C는 특히 그렇게 해야 돼. 나 좀 하네 연산. 야 너 진짜 조금만 나 집중 나 평소대로 푼 건데 괜찮네. 야 너 좀만 노력하면 막 12초 12분에 되겠다.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얘가 막 집중이 막 200% 얘가 능력이 있거든. 흥이 나면 집중해요 얘는. 아주 무서운 놀라운 엄마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발휘를 해. 근데 기분이 안 좋지. 그러면은 학원 가서 수업도 안 들어. 수업할 때 제일 힘들었어 시가. 엄마랑 사이좋게 막 기분 좋게 오면 막 그날은 막 얘가 1등 할 것 같아. 근데 막 엄마가 막 현관문에서 밀어 넣었고 막 기분 안 좋고 동생 때문에 막 혼나고 이런 날은 막 그러면은 중간에 자꾸 쉬고 그냥 얘 데리고 나가서 막 선생님 장난치고 막 풀어줘서 데리고 와야 돼. 공부하기 전에 애들 기분 상하게 하면은 그냥 기분파야 얘. 기분파. 안 해 공부. 남편도 그렇잖아. 뭐 자기가 안 그러면 남편이 그렇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겠지. 자기 기분파 아니야?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어떨 때는 막 선물에다 뭐에다 막 바리바리 막 어머니 막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러다가 어느 날은 시댁 정말 가기 싫다며 누가 시댁이 진짜 좋아서 가냐며 남편 들들 안 못 봐?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애도 똑같아. 얘 또 친화력이 엄청 좋아서 과외나 아니면 소수 보내놓으면 바로 친해져가지고 자기 페이스도 끌고 가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 어떤 또래 집단 만드는 데는 아예 타고나지 얘가. 그리고 수학 뭐 이런 거 빨리 이해해요. 이해는 빠른데 건너머. 그래서 핵심을 놓칠 때가 있으니까 개념 공부는 반드시 예습을 하시고 문제 푸는 거는 복습 안 하죠. 예습 안 해도 좋으니까 개념은 빨리 이해하는 애니까 빨리빨리 생각할 수 있게끔 개념 예습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응용력 뛰어나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뭐 가간법이 어쩌고 대입법이 어쩌고 하나 딱 보고 저렇게 설명도 안 끝났는데 막 풀기 시작한 애가 얘야. 그래갖고 나중에 원리 하나 삐끗해서 틀리면 주르륵 틀려. 그죠? 내가 어저께 답변에도 썼잖아. 유형을 하나씩 뽑아서 쫙 설명한 다음에 센수학 같은 경우 그 유형마다 하나씩 뽑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애가 얘예요. 하나만 딱 마스터하면 그거 위에 것 보고 밑에 거 싹 응용해서 푸는데 집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오늘 1시간 갖고 되겠어? 그래? 그래서 얘는 유형에 굉장히 강해. 뭐에 약해? 개념과 원리에 약해. 그래서 그때그때 시험은 잘 보는데 이렇게 전체 통으로 쌓아놓고 크게 수학의 줄기를 잡은 거에선 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수에 약해. 거기다 문제풀이도 다 안 쓰고 이러니까 대수는 왜 약해져요? 앞에서부터 뒤로 쌓여가잖아 대수가. 기하는 순수기하 하다가 나중에 순수기하 몰라도 해석기하도만 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얘는 머리가 좋으니까 기하는 잘한다니까. 대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대한민국 수학, 전 세계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다 대수가 50% 이상이야. 여러분 대수 잘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반짝이는 건 잘하는데 대수에서 무너질 수 있어.
연습도 자기 거 안 되고 넘어가면 소용없어요. 유형만 해서 뭐 그때그때 스킬로 풀어내는 거 이거를 잘하는 거라고 믿고 가고 싶은 엄마 있으면 손 들어봐. 근데 그러고 싶은 엄마가 C타입이야. 또 내가 얘기하잖아. A타입 엄마여봐. 설마? 항상 의심하잖아. 티는 안 나지만 쟤 대충 했을지 몰라. 어떻게 하면 저걸 복습시키지? 이런 거 있잖아. 테스트 한번 이렇게 받아볼까? 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일단 뽀뽀 10번 해주고 이거 3회긴 다음에 여기 갖고 와야 돼. 뭐 이런 전략이 있어. A타입은. 돌다리도 두들기거든. 근데 C는 그렇다고 치고 싶은 거야. 자기도. 그래야 다음 레벨로 누구 엄마한테 기죽지 않고 우리 애가 올라가야 내가 기가 안 죽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 귀엽긴 하지. 귀여운 게 나중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그치? 결혼해서 와이프한테 사랑받고 살고 남편 사랑받고 살면 되지. 사실 뭐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은 내가 모든 인생을 어물 수 없는 그냥 일개 유튜버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한민국 이공계를 꿈꾸는 애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세상이. 단기 집중력 엄청 뛰어나니까 계획 짤 때 이거 공부 3시간 내리 이렇게 짜지 않으면 돼. 잠깐 쉬었다가 또 단기 집중하고 잠깐 쉬었다가 단기 집중하면 되잖아. 그걸 굳이 야 옆집 애는 2시간씩 앉아서 하더라. 너는 어떻게 그래 뭐 40분만 되면은 애가 벌써 딴짓하는 게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이런 얘기 못 하다냐고. 그냥 40분씩 자르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혼날 거리를 자꾸 만들지 마. 얘랑 부딪힐 거리를 다 만들어 놓어. 아, 나 애랑 너무 부딪혀요. 안 부딪히겠자. 그럼 애가 싫어하는 거 살살 피해가면서, 응? 방에서 40분, 식탁에서 40분, 안방에 엄마 침대 옆에 엄마 성경책 보는 책상에서 40분. 이렇게 짜봐. 애가 엄청 좋아하지. 와, 신난다. 나 이동 수업해? 이동 수업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엄마 여기 왜 중간에 10분은 이게 뭐야? 손 마사지. 엄마가 그때 너 손 마사지 해주려고. 엄청 좋아해. 말도 못해. 난 이해가 안 가. 하나 둘밖에 안 되는 애를. 우리 엄마는 4이나 되는 딸을 참 잘 키우셨어. 애를 이해 못하면 자꾸 부딪혀. 부딪히면 얘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안에 분노가 쌓여있고 엄마가 나를 자꾸 지가 잘못해서 엄마가 한마디 한 건데 자기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놓고 좀 끝나고 풀려고 나서 엄마 나 사랑해? 이거 엉뚱한 질문 하잖아. 그 마음을 좀 들여다봐 여러분. 애가 엄마 마음을 알길 무슨 지금 뭐 옛날 진짜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어. 부모의 마음을 해야 되는 효자에 대한 무슨 사서삼경 읽혀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여러분. 그때도 그 부모는 애한테 반말도 안 했어 옛날에. 예술적 재능 당연히 애들 진짜 재능 다 있어. 얘는 뭐 손재주도 있고 뭐 모다도 있고 막 다 있어. 말재주도 있고 막 그리고 옷도 함부로 안 입어. 패션 감각도 있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 센스와 모방력이 장난 아니라고. 개그맨 흉내도 잘 내고 뭐 이렇게 뭐 흉내 내는 거 좋아하고 뭐 보고 나면 황부영처럼 걸어다니고 막 그러잖아. 요즘은 또 뭐 그거 하지 않겠어? 캐대현 이런 거 하고 여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하면 문제 해결력도 뛰어나. 그래갖고 막 동아리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대회 나가는 거 좋아하고 막 발표하는 것도 좋아하고 조금 알면 가만히 못 있어. 막 엄마들도 그래. 이런 거 듣고 막 야 이것 좀 봐봐. 막 성향형 분석인데 엄청 재밌어. 막 이거 너무 딱이지 않니? 막 이러는 거 대부분 다시. 그렇다고 선전도 안 하지.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여러분이나 좀 잘 돼. 뭐 이렇게 옆에다 선전을 해. 지금 계속해서 내가 구독자 너무 많이 늘면은 나 진짜 불안하다 했잖아. 내가 지금 서울대학 카이스트 그 찍어놓은 거 나 그것도 난 조마조마해. 자, 그다음에 멀티 작업 2가지 동시에 가능하다고. 미안한데 클래식 같은 거 틀어놓고 공부할 수 있어. 얘. 물론 작업 기억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이랑 너무 싸우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너무 싸우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 들어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돌파고 좀 공부를 안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닐 수도 있다. 그 구멍을 자연스럽게 메꿔라. 스킨십 많이 하면 돼. 어깨도 주물러주고 어디 아프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막 빨간 약 바르고 막 엄마가 막 거기다가 쪽쪽 뽀뽀도 해주고 막 호호 해주고 막 그러면 엄청 그냥 풀려 얘. 뭐 이렇게 쉬운 애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애들 진짜 사랑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웃겨. 재치 있고 유머 감각 있고 응?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데 뭐해? 가만히 내가 언제 웃긴 얘기 할까 요거 기다렸다가 웃긴 얘기 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든 말든 집중이나 하면 다행이다니까. 제가 옛날 경시 수업할 때 얘가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러면 막 수업도 하기 전에 막 선생님한테 말 걸고 막 친화력 대박이거든. 자, 그다음에 타인의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말실수 많이 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오해받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오해받을 수 있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자기가 생각이 딱 들면 얘는 생각이 딱 들면 내 생각, 남의 생각, 상황 생각 이거 판단할 시간이 없어. 내면이 없거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입으로 나와. 그러니까 딱 들어온 걸 바로 써먹어. 그러니까 말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 내가 이 말 하면 어떨까를 조금 생각을 하지 않아. 어렸을 때. 근데 점점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 나오면 막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막 정죄감 막 너 어디서 그런 말 해? 엄마 그런 말 안 쓰는데 너 어떻게 그런 말 써? 엄마가 썼지 뭘 안 써.
언어 습득력이 이제 습득 언어가 엄청 많고 남이 쓰면 엄청 써먹고 싶어요. 방송이나 이런 데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한번 써먹고 싶어 하고 유행어도 써먹고 싶어 하고 아시겠죠? 근데 얘가 그렇게 할 때마다 가르쳐야 돼. 어떻게? 야, 그게 만약에 네가 지연이가 그 말을 너한테 하면 너 마음에 어떻겠어? 그냥 웃었겠지. 그러니까 얘는 웃자고 한 얘기야. 응, 그냥 가르쳐야 돼. 걔는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엄마도 그 얘기를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 엄마는 네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고 티 있어 보이고 그 단어를 네가 쓴다는 게 너무 기특한데 적절하지 않겠으면 이런 오해를 받아 하고 가르쳐야 돼. 근데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일단 당황해갖고 애를 줘박잖아. 입을 싹싹 이렇게 밀고 싶지 막. 안 된다. 그래서 걔한테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마음으로 보내. 마음판에 한번 보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고 입으로 내뱉는 거. 연습을 해야죠. 그게 연습이 안 되면 많아 근데 그런 애. 요즘은 영재고 다니는데도 그런 애들이 있어서 좀 짜네요. 제가 저런 말로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오해받을 텐데 나는 애들을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애들은 그렇게 C타입의 악한 애가 없어요. 여러분. 애들은 다 악한 애가 없어. 그치?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는 있겠지. 근데 내가 아는 보편적인 애들은 악하지 않은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걸 또 그냥 엄마가 내비둬.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언제까지 애 옆에서 그걸 할 수 있어? 사랑받는 아이도 아이의 키가 자라나며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꿈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단기 집중력 뛰어나고 암기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따라갈 땐 잘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뛰어나요. 괜찮아요. 너무 똑똑한 애 보내주셨네요. 이랬는데 일주일 지나면 선생님이 얘 실체를 알아. 숙제도 잘 안 하고 그때만 알지 자기 걸로 안 만들고 이런 걸 알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 예습 복습 체크 잘하고 그걸 하나의 루틴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갖고 그때 인상 쓰고 막 이러지 말고 막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안 된 날도 아유 나도 그런 날 있었어. 엄마도 학교 다닐 때 그런 날 있었지. 이래야지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 되돌아봐. 여러분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데 응? 자꾸 자기를 위인화시키지 마. 그냥 이해해주고 친구처럼 그렇게 회의하면 엄마가 공부에 간섭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거 하나 보고 막 나중에 얘가 막 어디 가서 뭐 경비 아저씨 할 것처럼 막 쫙 그림을 그려놓고 화를 내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밥 해주니까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머나먼 일을 끌어다가 지금 애를 혼내지 말라고. 응? 이 놀라운 창의성으로 과제도 잘하고 학종에 진짜 특화된 애잖아. 그러니까 내신만 잘 나오게끔 잘하고 하면 되지. 오케이? 깃발은 세워주시고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가는 애. 승부욕 강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유머 재치 있어요. 그 유머 재치 속에 실수가 있어도 너무 정제감 들지 않게 다음엔 그런 말 안 되겠다. 내가 애한테 항상 사과하면 얘도 친구한테 사과해요. 야, 나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오해하지 마. 사과를 받아본 적도 없는 애가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엄마가 자주 사과하시고 그리고 애가 사과하면 용서해야지. 그때 오해 없이 용서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내가 누구한테 사과하고 누군가 용서하면 저게 정말 용서한 걸까? 저러고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하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한테 사과했는데 누가 용서했지?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세요. 그게 진짜고 아니고는 내 문제가 아니지 걔 문제지. 여러분은 일어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정말 얘기하지도 않은 남의 마음은 이럴 거야. 아마 이래서 이러지 않았을까? 너 반나절을 수다를 떨 수 있는 놀라운 아줌마들이 있다는 걸 내가 진짜 알고 진짜 기절할 것 같아. 그럴 거면 빨리 나가서 자격증 따갖고 지게차 운전이라도 하라고. 여자들은 모여갖고 막 너무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정말 인생 낭비야. 여러분 명품샵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명품 좋아하면 명품 브랜드 쫙 이렇게 해갖고 자기 블로그 만들어. 유튜브 하나 찍든가. 오늘은 신세계 무슨 샵에 왔습니다. 이 신상이 이렇게 진전돼 있네요. 뭐 이런 거 해 그냥 그럼 아무거나 해. 영재고 가는 영재고 준비생 중학생에게 좋은 아침밥 시리즈 이런 거 좀 찍어봐. 내가 소개해 줄게. 중학교 아침에 해주면 애들이 좋아하는 아침밥 베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영양가를 생각해서 식품 영양가 나오신 분 없어? 집에서 놀지 말고 그런 거라도 찍어봐요. 애들이 엄청 좋아해. 일하는 엄마 힘들어도. 그렇죠? 자, 명예가 믿는 애기 때문에 반장이나 회장 리더 하는 거 좋아합니다.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우는 거.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애를 갖다가 성적만 올려면 되겠지. 웃기지 말고 그냥 너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면 이런 동아리 하는데 이런 거 해서 애들한테 인정받아봐. 그럼 2학년 때는 동아리 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뭘 애가 하고 좋아하는 거를 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성적도 안 나오는데 누가 너를 반장을 뽑니?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맨날 그렇게 막 평가만 하고 앉았고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를 난도질이나 하고 있고 말로 다 썰어버리고 씨는요 못 견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이 명예욕과 그 다음에 자기의 유머와
기발한 창의력으로 거짓말도 잘하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정말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척하고 연기하고 어떻게든 해내려고 노력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면 깐죽깐죽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차라리 울거나 차라리 엄중하게 얘기하는 게 낫지 깐죽대지 마. 깐죽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안 재밌어. 난 회장 될 수 있게 해줘야지. 말도 안 되는 사람도 대통령 후보에 나오더만. 말도 안 되는 대화하면서 앞뒤 말도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발음이 이상한 사람도 있고 왜 우리 애가 회장 선거에 왜 못 나가는데 여러분 애가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자, 다음 시간에 C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건데 이미 질문을 하신 분들 질문을 답을 하고 캡처 장치 내가 안 해놨나 봐. 미쳤나 보네.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안 나온다. 그냥 해야겠다. 죄송. 자, 저희 아이는 잘하는 거 알아. 네트 보면 꼭 높은 반은 안 나오고 들어가서 좀 배우면 바로 레벨업 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이게 지켜보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애는 B예요. B 여러분. 그러니까 착한 애야. 근데 가는데 조금 늦게 이해가 가는 거야. 늦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고 A일 수도 있지. 그런 다음에 잘하는 거야. 이건 공부 속도 느린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좀 엄마 예습을 조금 시켜서 보내. 자, C타입 성취도가 별로라서 대수 기본 개념까지 진도 나갔는데 KM을 포기시켰더니 이거 포기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시킨다니까. 넌 안 되겠네. 이 엄마 C야. 누가 무슨 권리로 포기를 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요. 대수 기본 개념까지 진도 나갔는데 그럼 KM은 언제 들어간 거야? 내가 시킨 대로 안 들어갔지. 응?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나 손을 놨어. 이해력은 좋아. 그렇다니까. 이해력 좋다니까. 이런 수업에 앉아있지만 점수 안 나와. 당연하지. 연습 안 하니까.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하라겠어요? K모 반에 보내는 게 아니라 너 대수가 이렇게 손으로 안 쓰면 K모 가면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잘하는 기하하고 조합만 KMO 라인으로 듣자 해갖고 뭐 인강을 듣든 과외를 붙이든 요것만 하고 대수가 다 되면은 종합반 보내줄게 얘기해야죠. 왜 애를 이렇게 얘는 그래 하나에 막 다 무너진다니까. 얘가 이것 때문에 그럴까? 엄마가 나를 같이 포기한 거야. 엄마 내가 성취도가 내가 대수까지 했는데 점수 연수 문제 열심히 안 풀고 복습 안 한 거 이제 다 들켜갖고 엄마가 나 이제 안 보내준다. 이제 엄마가 나를 엄마는 분명히 K모 하고 그래야 영재고 과학고 간다 그랬고 그래서 나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 안 좋아하고 동생 좋아하게 생겼네. 뭐 내지는 기타 등등. 이해 가요? 얘 속으로 얘 마음의 길을 한번 따라가봐. 얘가 이런 말을 뱉었을 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걸어와서 요 말까지 뱉었을까? 우리 엄마잖아. 어른이고. 자, 아들은 두뇌 회전 빠르고 대담하고 시험 못 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나 얘 진짜 얘네 엄마 대박인 것 같아. 이거는 좀 자랑거리니까 빼놓고. C타입 초유 여아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긴 싫고. 알죠? 아는데 머리는 다 알아요. 버티다 막판에 몰아서 숙제를 합니다. C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네는 학교 갈 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쫙 해갖고 1분 48초 이걸 이렇게 하고 딱 그렇게 해서 딱 나갔는데 건널목에 신호등이 안 바뀌어서 늦게 바뀌어서 지각했다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 왜 늦었니? 건널목에 신호등이 안 바뀌어갖고요. 그게 자기한테는 자기는 그렇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니까. 얘가 객관적 사고가 좀 떨어져. 굉장히 주관적이다. 막판에서 몰아서 합니다. 선행은 왜 해야 하냐며. 그쵸, 얘가 이렇게 비판적 사고 장난 아니죠. 왜 4학년이 5학년 거 하냐며. 왜 초등학생이 중학교 3학년 걸 하냐며.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요. A일 수도 있는데 A는 성실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혹시 틀릴까봐 따박따박 미리 하고 또 한번 쳐다보고 이래야 정상적인 A입니다. 한번 만나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질문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버티다 하는 건 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면 모르는 게 뭘까? 이런 거니까 이런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풀다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만 먼저 뽑아서 풀고 잘하는 애면 그렇게 풀고 나머지는 네가 막판에 해도 돼. 막판에 하다가 걸릴 것 같은 문제만 지금 하자. 이렇게 뽑아서 하면 하다 보면 이것도 걸릴 거고 저것도 걸릴 거고 미리 합니다. 그냥 하다 보니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또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바꾸시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막판에 하는 것 엄마 찬성. 너는 그때도 다 해내는 거 알아. 네가 한 말은 지키는 거 아는데 단원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가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것만 먼저 뽑아서 지금 엄마 옆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공부할 때 뛰쳐나가서 없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C입니다. 공부할 때 옆에 계속 있어 버릇 하셔야 끝까지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부할 때 엄마가 괜히 간섭하고 막 이러란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옆에서 엄마는 뜨개질을 하든지 떡을 썰든지 고민형 눈가를 붙이든지 하라고. 얘는 옆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면 엄마가 어깨 주물러줄까?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막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타임어택은 시간을 평소에도 재시면 돼요. 어린 학생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버릇 해야 나중에 연구하고 가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못 푸는 애가 나온다고. 그리고 홍공하는 애들은 무조건 타임어택 하셔야 홍공하면서도 빨리 푸는 애가 되지. 느리게 천천히 오래 다 풀죠.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애 풀 때 계속 기다려줘. 그게 무슨 조회수가 엄마들 막 공감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망해. 알았지? 우리는 어렵고 빠르게 해야 시간은 다 재야 돼, 여러분. 재는 게 좋아요. 대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애가 실패감을 맛보지 않게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다. 막 깜짝 놀래줘야 돼, 알았지? 나처럼. 벌써? 완전?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C타입은 깨알 같은 칭찬이 모여서 아이 자존감을 만들고 자신감 만들고 엄마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부담되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아, 부담스러워. 우리 엄마 나 장가나 가겠어? 저렇게 우리 엄마가 나 좋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씨야. 정신 차려. 알았어요? 자, 오늘은 질문까지 보면 내가 죽겠지. 근데 여러분 오늘 올려놨던 질문들 자기 거는 자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단톡방에 계신 분은 단톡방에 먼저 올려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다 긁어서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C타입 오늘 한 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다음 주는 근데 어떡하지? 목요일날 영재고 합격자 설명회를 밤 8시에 해. 그리고 떨어진 엄마들 또 상담도 받아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날 하면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나 부산 가야 되잖아. 좀 불쌍하지 않니? 다음 주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테니까 자, 일주일간 여러분 아이한테 사과할 거 사과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체크하시고 알겠습니까? 해서 다음 시간 질문합시다. 자, 오늘도 아이 한번 꼭 안아주고 C타입은 꼭 안아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안고 뽀뽀하고 잠깐 들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오가는 길에 교통사고 안 나고 꼭 살아서 내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아멘.